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요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 방송 다 보고 계시나요? 혹시 머니투데이라든지 이데일리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은 저는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세세하게 알려드린다라는 느낌도 많이 하고 있고, 좀 진지하게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여기서 월화 이번 주 월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락의 조짐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올리고 있는 역발상 투자에서도 시황 설명을 조금 해줄 때 품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품절주나 우선주가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 이런 시장은 좋은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굉장히 상품이 조금은 좋지 않다, 구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시장 이제 상승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락세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은 한번 1, 2, 3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어찌됐든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가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월화수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현금화를 미뤄왔던 분들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좀 관점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현금화를 미루셨다면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제는 뭐 너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현금화를 미루셨다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답 없습니다. 현금화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 물론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여기서 좀 기다리면 또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침체 구간에 놓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제 콘텐츠 뉴스창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 뉴스창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좀 거시적 경제를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를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거시 경제 학문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뭔가 그런 쪽은 아닌데 일개 전문가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문가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탄탄하게 어떤 길 방향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는 시장의 모습은 지금 당장은 역시 지수만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이 풀려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돈의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가 정말 많이 이렇게 풀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은행에 돈 맡기면 뭐 하겠노 하면서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산 가격을 올려놨지만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회복이 돼야죠. 중요한 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주식시장을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본다면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 우리가 말하는 주식 그냥 몇 주 가지고 있다 종목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은 하나하나가 다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이 결국은 좋은 경제 기반에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 후보가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외교 문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뭐 경제 기반 자체가 조금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무역량을 좀 감소시켜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타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죠. 직장인들 지금 직장 어떻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다니고 있으신 분들 또는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좀 있습니다. 뭐 여행업에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급휴직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래서 돈 안 주고 쉬어라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겠다라고 굉장히 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빚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도 빚잔치가 돼버리죠. 뭐 물론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빚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상황이 좋을 때 내는 빚하고요. 여러분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을 때 내는 빚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때 어디 가서 빚을 내려고 하면 잘 안 나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좀 높게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빚을 냈는데 만약 그 빚을 내 가지고도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 또는 개인 회생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빚을 과하게 늘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문제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기업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 결국 무슨 행동으로 돈을 마련하는가? 결국은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빅히트처럼 신규 상장을 통해서 돈을 땡기는 방법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죠.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유상증자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를 올려가지고 유상증자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신규 상장주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더 남았어요. 카카오뱅크라든지 또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죠. 원래는 블루홀이라는 회사였는데 크래프톤으로 중국 지분이 인수하면서 약간 이렇게 바뀌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돈을 땡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열심히 불려가지고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이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 돈 같죠? 여러분들의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 다 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그거 다 뺏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 1번 눌러볼까요? 방금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한 5분 정도 안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주 그냥 원리대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경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지를 뭐 다양하게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으셨는지 또 어느 정도로 주식을 알고 있으신지 경제를 알고 있으신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되게 쉽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그냥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왜 주식을 따로 보려고 하세요? 경제를 보고 주식을 봐야죠. 경제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 글쎄요. 저는 뭐 차 도로가 어딘지 흙길은 어딘지 보도는 어딘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 손잡이가 어딘지, 칼은 어디 잡아야 되는지, 날 쪽을 잡아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칼 쓰겠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가게 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돈 벌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파도 서핑같이 서핑보드 그죠? 바다에서 서핑하잖아요. 서핑하는 것처럼 바다 그 물결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경제를 잘 타야 주식으로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를 잘 타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관점 내에서 주식을 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저점을 잡고 고점에 팔고 이거를 매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게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먼저 분석해가지고 아 이런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물에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겠지. 그럼 저 물이 지금 저 앞에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게 보이니까 저 물이 이쪽으로 오겠구나. 그러면은 아 얘들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으로 보이지만은 파도가 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저점으로 보이겠죠. 저기 뒤에 고점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직격타로 좀 파도가 딱 와줬을 때 얘가 붕 뜨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멀리 먼저 보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 저런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보고 지금 당장에는 저점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 왔던 종목들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뭐 당분간 움직이지도 않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제가 말했던 산업들이 막 그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테마로 만들어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와, 저 사람 잘하긴 잘하구나 라고 느끼고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나요? 맞으면 7번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종목 분석 같은 거 막 열심히 안 해요. 막 종목 분석하고 있고 차트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잘 안 해요. 저는 경제를 분석하고 전체 흐름을 보려고 해요. 아 파도가 어디서 들어오지? 아 저쪽에 들어온다. 자 나를 따르라.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저는 파도를 쫓아다니는 사람인 거지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이요 싸고요 비싸고요 이렇게 잘 안 봐요. 그런 걸 보고 무슨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할 거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 보면 전부 다 경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색깔로 경제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막 주식 보면서 차트 이렇게 뭐 이야기만 하고 있고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전문가들 보시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방법 자체가 그래가지고, 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경제를 잘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시기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시기인가? 저는 늘 마지막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빚내서 투자할 때도 아니고 주식을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면은 그냥 투자의 도구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투자의 도구인 것 뿐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단지 하나인 것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야기하면요.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주식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식에 목을 메고 있을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주식에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뭐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뭐 10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돈이 없어도 모의 투자라는 개념으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그냥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뭐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막 달려들게 되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이 전부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주식을 그냥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생각해서 홈쇼핑처럼 그냥 매수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처럼 매매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봅니다. 요즘에 빅히트 환불되나요?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빅히트 환불되나요? 뉴스 이거 봤다 하는 분들 1번 2개 1번 2개 눌러볼까요? 11번 눌러볼까요? 빅히트 환불되나요? 라는 뉴스를 봤다. 지금 주식시장이 빅히트 환불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그게 이제 이슈가 될 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정말로 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그렇게 환불되나요? 질문하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저는 말 돌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속마음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시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봐요. 저는 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벌어도 이왕이면 조금 좀 공부가 된 사람들 상대로 벌고 싶지, 저렇게 막 질적으로 떨어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는,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 뭐 물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게 맞는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세력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고, 대자연이라든지 파도를 거스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비싸게 팔고 나가면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당연히 잃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 사람인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주식 실력은 지금 상위권에 있을까 하위권에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하위권에 있으면요, 지금 당장 좀 돈을 안 잃었다 하더라도 결국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잃으면 제 성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안 잃는다, 향후 뭐 3년 정도 딱 지났을 때 돈을 안 잃었다, 돈을 벌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성을 바꾸겠습니다. 장담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아우 멘토님, 제가 계좌가 정리 잘 되고 나면은 가입을 할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5년 전에 정리가 되면은 가입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직까지 가입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 강연이,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 다닐 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그분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있어요. 항상 이번 시장에 정리가 좀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 매매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동안 계속 고통인 거예요. 주식을 하는 내도록 고통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본전 겨우 찾았다 하더라도 본전 찾고 다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물려가지고 또 몇 년 고생하고, 남들 돈 벌 때 나는 겨우 본전 찾는 매매를 수십 년 동안 하고 계세요. 저랑 가입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저한테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안 와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을 했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요즘에 슈퍼챗 이거 되게 많이 하시네요.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거 되게 많이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원더랜드님.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저희야 좋죠, 그죠? 네, 이렇게 또 슈퍼챗 또 원더랜드님께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슈퍼챗 때문에 노래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죠? 나중에 저는 시청자 1000명 넘으면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뭐 한 소절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슈퍼챗 때문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장을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 이게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안 눌렸거든요. 안 눌리신 분들 절반입니다. 자, 좋아요 눌리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채팅으로 쭉 적어보세요. 자,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문제인 게 도대체 뭘까요? 뭐가 문제길래 문현진은 맨날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저렇게 싫어할까? 질적으로 떨어지든 말든 간에 나만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문현진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을 그냥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요? 뭐가 문제일까? 뭐 버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 없는 상승, 뭐 버블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죠? 뭐 이상급 등 신용, 공부하지 않고 접근 뭐 좋아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뭐 주린이 버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신뢰가 없다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이제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맞출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제가 힌트도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나면은 아 하게 됩니다. 신용 사용으로 인한 뭐 추가 하락의 발생 이런 것들.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200은 넘어야지. 예, 200은 좀 넘어야죠. 경제 기반, 뭐 혼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증거. 이런 거는 저렇게 됐을 때 앞으로 생기게 될 어떤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지금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지금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증거인 것 뿐인 거예요, 증거. 네, 그냥 증거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상급 등시키고 있다, 신용을 막 하고 있고 공부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단순히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증거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뭘 싫어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는 주식시장의 수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력 대 개미로 나누죠. 승자와 패자로만 나눕니다. 저는 뭐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고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누질 않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세력과 개미, 승자와 패자로만 나뉘고 그냥 돈 버는 자와 돈 잃는 자로만 나눠요. 저는 그 관점 내에서만 주식을 봐요. 주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도 또는 뭐 워렌 버핏도 또는 어떤 존리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 그분도 뭐 전설적인 투자자라도 피터 린치도 모두가 뭐냐면요, 그냥 돈 벌고 싶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참가자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우리 권투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참가자가 권투 하고 싶잖아요. 승리하고 싶잖아요. 챔피언 되고 싶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올림픽 또는 축구, 월드컵 이렇게 했을 때 월드컵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우승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죠? 1등 하고 싶어요. 적어도 3위권 안에 순위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참가자들의 기본이잖아요. 나는 예선 탈락하고 싶어서 참가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선 탈락하고 싶어서 참가했어요. 이런 사람 없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 360분 이렇게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 모든 참가자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돈 벌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도 돈 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죠? TV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이 경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자는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 자체가 결국 잃는 사람들이 깔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수급 자체를 그냥 이렇게 봐요. 수급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 기관 개인 나눠서 보는 게 아니고 금융 투자자가 어떻고 기관 투자자가 어떻고 기타 법인이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돈 버는 자와 돈 잃는 자라는 개념으로만 주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는 리딩을 해왔고 매매를 해왔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5년 동안 외국인 기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종목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냥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저기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사고 있으니까 우리는 팝시다,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돈 잃는 사람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지,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보고 배우셨든지 간에 저하고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고 있는 거, 배웠던 거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좋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으로 저는 보질 않아요. 매매 방식이 단언컨대 달라요. 장담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제 매매하는 방식요, 모를걸요? 평생 모를 겁니다. 알려줄 생각도 없지만,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봤는데 어떡해. 그 시장, 그죠? 아니, 생각을 바꾸라고? 뭐 생각을 바꾸면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승자와 패자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일 수도 있는 어떤 수급이에요.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뭐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벌기 위해서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수익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 주린이들도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주린이들은 언제 돈을 버나요? 라고 하면은, 주식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수익률이 플러스로 난다. 돈 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죠? 주식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수익률이 플러스로 있으면 돈 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0원에 10,000원에 산 주식이 있어요. 주당 10,000원에 산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1,000원입니다. 오늘 1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죠? 내 계좌의 수익률이 약 한 9점 몇 %에서부터 한 10% 이렇게 수익이 낮다라고 나와요. 그죠? 10% 수익이 낮다고 나오고, 그리고 수익금까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이제 주말이 됐어요. 금요일 종가상으로, 금요일 종가상 11,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너무 좋아, 나 지금 돈 벌고 있어. 그럼 주말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소고기 사 먹고요, 막 백 사고요, 주변 사람 나한테 수익 나고 있다고 자랑하고요. 어머, 내 계좌 봐봐. 야, 내 계좌 봐봐. 나 지금 수익 나고 있다. 야, 너 주식해. 은행에 그 돈 맡겨서 뭐 할 거니? 라고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죠? 주변에 막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죠? 나 돈 벌었으니까 오늘 내가 밥 쏠게, 술 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다들 공감하시면 1, 2, 3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꿈 깨세요. 그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네. 멍청하다는 말이 싫으면 똑똑해져야죠. 문현재한테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내가 듣고 주식을 해야 돼? 그게 듣기 싫으면 발전하세요. 변하세요. 좀 오기로 주식을 하지 마시고 오기로 변하시라는 거예요.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저 젊은 저 문현진한테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오기가 필요해요. 이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너는 멍청이, 그죠? 예,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게 수익이 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또 어떻게 바뀌냐면, 월요일에 만약에 월요일 또는 다음 주 주가가 하락해서 본전 오게 되면은, 그죠? 결국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해서 본전이 오게 되면은 나는 괜히 기분에 돈을 쓴 거예요. 난 돈 벌었다는 생각에 돈을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면 전부 다 쓰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놓치는 포인트가 1번 매도해야 수익입니다. 매도해야 수익이에요. 그리고 2번,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요, 자산의
증식이에요. 그 돈을 벌었다고 해서 써서는 안 돼요. 주변에 왜 자꾸 밥을 먹이고 내가 왜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돈 벌었다고 왜 주변에 밥을 사줘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풍습이에요. 내가 적금해가지고 적금 만기일 돼가지고 적금 깨는 날인데 내가 왜 주변에 밥을 사주고 그래야 돼요? 야, 니 돈 이번에 적금 깼다며 2천만원 생겼다며 야 밥 사라. 내가 왜 사야 됩니까? 지가 내 돈 그거 하는데 뭐 돈 한 푼이라도 줬어요? 내 적금 지가 대신 넣어준 적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산의 증식인데 왜 돈을 벌었다고 그만큼 또 써야 되는 건 무슨 논리예요, 여러분? 자산을 증식시켜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세 번째,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몸으로 일하는 방법 외의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몸으로 일하는 방법 외의 수익원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들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돈에 관련된 거는 정으로 내가 밥 한번 사주는 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생색 내지 마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 안 해요. 저도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술 한잔하거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하면은 주식 TV에 나오면 잘하겠네요 하면 저는 이래요. 아이 못합니다. 아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한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잘한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도 계속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밥 먹으러 갔든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갔든 그 시간을 온전하게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못한다고 치워버리고 싶어요. 야, 니 주식 잘하나? 아이, 못한다. 니보다 못할 거야. 됐다. 그냥 막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그 남자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나 하자. 야, 주식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주식으로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시간 낭비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방송을 나간다든지 업무상으로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 아니고서는요. 사석에서는 주식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세요. 잘하는 사람 절대 잘한다는 소리 안 하고 다닙니다. 예. 다들 그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주식 잘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 있죠? 믿지 마세요. 돈을 벌면은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기 때문에 벌었다 하더라도요. 번 걸 숨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자중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알리면 그거 번 게 아니라 또 써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왜 밥을 삽니까 하면 정 때문에 산다. 맞아요. 대한민국 정사회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차갑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었다는 소리 안 하면 돼요. 왜 남의 그 속을 긁어댑니까? 왜 자랑을 합니까? 돈 벌었으면 조용히 있으세요. 그걸 또 어떻게 불릴까? 와, 내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됐네. 1,000만원이 1,100만원 되었네. 여기서 10% 또 수익이 나면 나는 원래 1,000만원 있을 때보다 10% 수익 나면은 10만원을 더 벌 수 있겠구나. 야, 1,000만원으로 수익을 내야 될 거 10% 냈을 때, 야, 100만원이 추가됐으니까 100만원에 대한 또 10%가 또 늘 수 있겠지? 내가 지금처럼 잘하면은 이렇게 복리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근본적인 이유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굳이 내가 100만원 벌었다고 그 100만원 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매도를 했다고 해서더라도. 그리고 매도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고, 매도하기 전에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매도를 하기 전에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돈을 써야지, 뭐 사줘야지, 이걸로 뭐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걸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번 돈으로 투자하세요. 그만큼 내가 약간 잉여 작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뭉칫돈들을 넣어야지 빚까지 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무건이 안 돼요. 무건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빚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거를 제가 왜 매도해야지 수익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냐면요. 세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은 매도 안 해도 수익일까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그 사람들도 매도해야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풍제약 같은 거 막 급등했을 때 지분을 팔아낸다? 나쁜 거 아니에요. 두산퓨얼스 막 급등했을 때 블록들로 지분 팔아낸다? 나쁜 거 아니에요. 빅히트도 상장되기 전에 가치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고 막 8조, 7조 이렇게 됐는데 그걸 팔아내면 나쁜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들도 팔아야 수익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물량은 적잖아요. 뭐 막 내가 막 1000억씩 들고 있거나 900억씩 들고 있거나 막 1조씩 들고 있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냥 적기 때문에 매도할 때 신경 안 쓰고 매도해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하나를 팔아라 라고 한다면은 길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팔아야 되겠다, 이거 사세요, 이거 얼만데 이거 싸게 드릴게요, 또는 내가 이 싸게 때 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집에 이 핸드폰이 2천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 가면서 팔 수 있을까요? 어느 세월에 팔 거예요? 핸드폰이 2천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2천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식으로 팔 거예요?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재고가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력들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많아서, 세력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 가능자가 있을 때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죠. 그 말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쟤들도 팔아야 수익인데, 우리처럼 한 주, 두 주 또는 10주, 뭐 1000만원치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익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설 때가 얘들이 팔기 딱 좋을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기까지 이해가 된다 하면은 7번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비싸잖아요. 일단 주가가 올라왔다, 뭐든 간에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죠? 비싸진 거예요. 자, 저 비싸진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줄 서야 될 때 팔기 좋은데, 세력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세력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요, 세력은 저거를 비싼 거를요 팔 때, 세력은 사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비싸면요, 거기에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사주고 있어요. 세력들도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가지 쓴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전신만신에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싫은 거죠. 세력들이 봤을 때, 야, 문현재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위에서 한 2천억치 팔아야 되는데, 쟤 때문에 1980억치밖에 못 팔았네. 한 20억치 못 팔았다. 에이씨, 쟤가 영향력이 없어가 다행인 거야. 쟤가, 야, 전 국민이 제 말 듣고 해봐봐. 그럼 우리 이제 비싸게 못 판다. 야, 씨, 큰일 날 뻔했네. 야, 쟤 유명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올라간 종목 제발 사지 마라 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런 거, 막 현대차 이런 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제발 좀요. 제발 사지 마세요. 두산 퓨얼셀 제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사주면 세력이 물립니다. 우리가 안 사주면은 세력들이 물려서 팔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사주지 맙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주는 걸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투자자 모두가 제 방송을 보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종목들 제발 하지 마라고 하는지, 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피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1, 2, 3번 해볼까요? 저는 언젠가 제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세력들이 여기 고점에 물리게 만들고 싶어요. 이때까지 세력 주식시장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돈 많이 벌고 왔잖아요. 벌어왔잖아요. 그죠? 언젠가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 영향력이 세져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급등시켰을 때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싶어요. 이상급등세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기들끼리 물리게 하고 싶다고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올라온 종목 매도해라고 해도 매도도 안 하지. 사지 마라 해도 맨날 사가지고 전화하지. 5년 내도록 6년 내도록 전문가 방송하면서 바뀌겠지 내가 바꿀 수 있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야, 뭐 말이 안 통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강의도 해줘도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잠깐이에요. 잠깐 딱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되면 또 고점에 사고 있다니까요. 또 좋다는 거 사고 있어요. 좋다는 거. 좋다는 거 사고 있어요. 그냥 또 좋다고 하는 거 사고 있고, 비싸도 비싼지도 모르고 사고 있고.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똑똑해지면요, 세력들은 더 똑똑해집니다. 계속 세력들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나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니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건요, 야생에서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저도 돈 벌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고 싶다,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그냥 여기는 생판 완전히 법의 테두리와 보호 이런 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야, 주식에서 뭐 1년에 한 10%만 벌어도 10%만 벌어도 얼마야. 은행에 1년 해봐야 뭐 1%, 지금 뭐 많이 주면 1%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은행에 돈 넣어서 뭐 하겠니? 내가 주식에서 한 1년에 한 10%만 벌어야지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원금 손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맞는 비교예요. 뭐 엘사님이 세력들은 전문가님들처럼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세력들은 저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돈만 많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하면 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이상한 생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돈만 더 있으면 내가 뭐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이 종목 지금 물려있는데 돈만 더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빚을 내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불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버는 거지, 1,000원으로도 100원을 버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벌어요. 네, 1,000원으로 100원을 버는 사람들은 뭘 해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1억을 갖다 줘도 만약에 1,000만원 까먹는 사람들이면요, 100억 갖다 줘도 10억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1,000만원 있어요, 1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10억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와 하지 마세요. 10억 있는데 5억으로 반토막 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나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둘 다 원금 손실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상한 또 질문들 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보고 배우세요. 그런 거는 하나하나 저한테 세세하게 완전히 저기 요 손가락 위에 나 있는 털은 어떻게 깎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까지 묻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손가락 여기 검지 손가락의 손톱이 여기 털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깎아야 될까요?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여기 그런 거 묻고 막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완전히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무료 방송이니까 무료 방송만큼만 딱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단정했을 때 생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잘못 비교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이다. 좋다는 이야기만 넘쳐나게 만든다. 플러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좋다는 이야기만 넘쳐나게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력은 물량이 많아서 팔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세력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팔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신이 주신 기회가 생겼네. 신이 주신 기회가 생겼어요. 뭐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핫하다. 자기들이 엄청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엄청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TV만 틀면 막 광고가 되는 것처럼 홍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집까지 가고 두드려가지고 지금 주식 하시면 제가 상품권 100만원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은 정말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두가 주식을 할 정도로 지금 핫하게 바뀌어 있는 시장이고요. 주식시장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어요. 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사고 있으니까 어때요? 매수 가능 금액, 그러니까 매수 구매 여력이, 개미들의 구매 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을 안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세력이면은 한번 팔았다 다시 살 것 같아요. 제가 세력이면 돈 많은 사람이면은, 그죠? Why did YouTube recommend me this? 왜 이 유튜브를 나에게 추천을 했나요? 추천 안 했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지금 하시면 제가 영어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알아듣기가. 그래서 나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가주셔도 괜찮네요. 채팅이 하나가 올라왔네요. 영어로 지금 들어오셨는데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외국인들 강의 안 해요.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썰라썰라 할 수 있진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갑시다. 서로에게 좋은 시간을 보냅시다. 지금 개인들의 구매 여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입장이면은, 지금 개인 입장으로 돈 벌고 싶어요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나 돈 벌고 싶어요. 나 상황이고 몰라, 경제 몰라, 시장에 돈이 많고 몰라, 나 돈 벌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 많은 사람 입장이면은 뭐 하고 싶을까요? 같이 돈 벌자라고 매수해줘서 개미들 돈 벌게 만들어준다. 1번, 팔아서 현금을 한번 챙기고,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아비규화 만들고 박살 내놓고 다시 산다. 2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같이 돈 벌자. 그래, 개미들 너희 이때까지 우리한테 돈 많이 뜯겼지? 자, 좋아. 지금 들어와. 지금 매수하면은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끌어올려다 줄 테니까, 야, 우리 다 같이 돈 벌자. 야, 대한민국 만세. 야,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돈 버는 거야. 이리 와라. 너희들 다 이리 와서 다 같이 돈 벌자 라고 사줄 겁니까? 아니면, 야, 이거는 지금 돈 벌 기회인데,
야, 이건 돈 벌 기회인데. 한번 팔면 돈 벌겠는데. 그리고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팔기 시작할 때, 팔기 시작할 때 박살 내놓는다. 박살 낸다라는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안 사주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개미들도 세력들이 아무리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안 사주면 된다고. 안 사주면요, 팔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기본 원리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파는 사람이 팔 수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아무리 팔고 싶어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팔아. 그죠? 그럼 내가 팔려면은 뭐 해야 돼요? 가격을 자꾸 낮춰야 돼요. 싸게. 쟤들 현금 챙기고 안 사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외국인들 안 들어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들 기억나세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나시면 1번 한번 해볼까요? 이해가 나면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지금 여기 전부 다 안 사준다 하잖아요. 안 사줄 거야. 그냥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참가자분들 전부 다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왜 이게 나쁜 거예요 도대체가. 신풍제약 대주주가 지분 매도한 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두산퓨얼셀 지분 매도한 게 왜 나쁜 거예요. LG화학이 시장에 지금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분사해가지고 다시 상장시키는 게 돈을 더 많이 땡길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LG화학 대주주 뭐 기존 주주를 생각을 해줘요. 당연한 경제 원리상에서 걔들은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이라니까요. 물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건 LG화학에, 두산퓨얼셀에, 신풍제약이 나쁘지 마시고 내가 무지한 거에 기분이 나쁘고 화나라는 거예요. 문현진한테 멍청이란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 멍청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돈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세력들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을까? 매도를 하고 싶죠, 당연히.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싶을까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들 빼가지고 올리면 되지 뭐 한다고 지금부터 올려주냐 이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샀는데 그 사람들을 왜 돈 벌게 만들어줘요. 이만큼 벌게 만들어줬고 지금 수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됐지. 도박판에 앉혀놨으면 됐지. 거기서 왜 이겨줘요. 이제 한탕 해먹을 때가 된 거죠. 오히려 한탕 해먹을 때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빅히트가 마지막이었다라고 봐요. 올 3월 올 한 6월인가 5월 강의에 제가 이런 강의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6월인가 5월 강의 때 앞으로 신규 상장주 많아지게 되고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되게 많아질 거다. 세력들이 개인들의 돈을 뺏는 방법은 주가만 끌어올려서 뺏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뺏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는 종목들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신규 상장주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봐요.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신규 상장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은 게요. 우리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이나 이렇게 밑으로 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공장인데 이런 게 많아요. 가보면은 공장인데 매출이 막 5천억이래요. 막 영업이익도 막 300억 이상 나요. 막 매출이 최소 막 2천억 이상씩 나요. 영업이익 300억 이상인데. 근데 비상장입니다. 상장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상장을 안 시켜요. 왜 그럴까? 상장 안 시키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죠. 돈 잘 벌지만 상장을 시키는 것보다 안 시키는 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상장시키면은 지분도 희석이 많이 되고 아무나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 회사가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뭔가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내 회사가 내 회사로 돈 잘 버는 회사면 내가 욕심이 나서 그냥 지분 100% 다 가지면 되잖아요. 상장을 안 시키는 그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진짜로 알짜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진짜 알짜배기 기업인데 상장시킨다? 아니 그렇게 미래가 짱짱하고 좋은 기업이면은 뭐한다 상장시킵니까? 지그들끼리 다 해먹으면 되지. 틀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분들 가게가 돈 잘 버는 회사인데 남한테 지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내 사람도 아니고 나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무나 투자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좀 생각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뭐 어렵습니까? 자, 오늘 제가 지금 벌써 1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자,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내용 너무 어려웠어요.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1번. 너무 쉬워요. 7번. 다 이해가 돼요. 7번 해볼까요? 1시간 벌써 훌쩍 지나갔거든요.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경제라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하면 1번.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배워도 되나 싶다. 이렇게 쉽게 배워도 되는가 싶어요.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까 저 보니까는 뭐 질문에, 아까 전 채팅에 보니까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저처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지식적으로요. 지식적으로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맘리치님 그 카톡 어디 딴 데 보낼 거 잘못 보냈나봐요. 알아서 해. 배 안 고플까? 점심 안 먹는다고 했나 보네요. 맘리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자녀가 엄마 나 오늘 점심 안 먹고 나중에 저녁 때 뭐 먹을게 하니까 알아서 해. 배 안 고플까? 잘못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 유출을 해봅니다. 제가 유출을 해보는데 내용이지 않을까. 지금 알아서 해. 배 안 고플까 갑자기 떠가지고 신개념 멘트인가 봤더니 뭔가 잘못 올리신 것 같네요. 카톡 하실 거를 이렇게 잘못 치신 것 같아요. 어렵게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가 늘 말하는 게 쉽게 배우면 돼요. 근데 쉽게 가르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를 될까? 기흥 니은 디은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어려운데 손이 말을 안 듣네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고는 내일부터는 계속 어렵거든요. 내일부터 계속 어려울 거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시간, 이 순간 말고는 맨날 어려워요. 자, 지금 잠깐 쉽죠? 내일부터는 어려워요. 아니, 이 방송 끝나자마자부터는 어려워요. 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지금 순간뿐인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그 순간, 그것도 이걸 다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엄청나게 다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찔끔 배우고 있는 거죠. 뭘 바뀌려고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법부터. 금액이 많아지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내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이 되면은 내가 문현진 멘토한테 배울게요가 아니라, 아니 1000만원을 1100으로 만드는 능력을 먼저 갖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고 1000만원으로 매매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돈은 계속 불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불리는 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자격부터 갖추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데 투자 자금이 작아가지고 배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못 배워요. 평생 못 배워요. 여러분 어렵게 배우면 시간 낭비 장난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해드리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말했던 이 1시간 동안의 강의도요, 여러분들 책으로 얻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최소 4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봐요. 단언컨대 최소 4권 이상의 책을 얻어야 얻어지는 깨달음을 제가 1시간 안에 소개해드린 건데, 4권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뭐 4권? 별거게 아니지, 뭐 4권 정도야 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1권 책 읽기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4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거 1시간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제 지식을요. 그 정도의 경제관념이 없으시면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뭐가 효율적인가를 따지지 않고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투자를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아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만두세요. 그냥 단언컨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10년 20년 뭐 5년 막 몇 년 동안 내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주고 배우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세요. 자질이 없어요. 독학이 안 되는 사람인데 독학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독학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자질이 없는 거지 뭐. 자질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면 1번 해볼까요? 아니면 2번 해보세요. 독학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자질이 없는 거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애초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배우긴 싫고. 아니 저 마라톤 달리기는 코치가 왜 있고 축구는 감독이 왜 있고 미술은 학원 선생님이 왜 있고 복싱 하는데 뭐 코치 같은 사람들도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헬스하면 트레이너가 왜 있습니까? 그럼 집에서 대충 하지 왜. 열심히 대충 하지 왜. 영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영어 그냥 책 보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학교 왜 다닙니까? 혼자 하면 되잖아요. 세상 만사 나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이거 업이에요. 주식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아침꽃님 그저 2주 전에 최근에 들어오셨죠 그죠? 들어와서부터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발품 팔아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딱 며칠 만에 바로 배워요. 며칠 만에 와 하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다긴다 해서 막 알아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정보들 있죠. 그런 주식 학문 정보들, 그죠? 지식들, 관점들, 시야 이런 것들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그거를 배워야 이 시장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1644, 1646 많이 전화주시고 4시에 또 황민영 멘토님 강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쉬시고 또 4시에 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현진 주챔TV 내일 이렇게 또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거기서도 제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